네, 원래 옥탑에 여기 현재 보시는 위치가 불법 건축물이어서 이 부분을 철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용도 변경을 위한 철거다 보니까 아직 인허가 아무것도 안 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일하는 분들이랑 오한마 들고 이 커팅기 가지고 다 자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얼마나 걸려요 이게? 열흘 정도 걸리고요. 수작업이니까요. 수제네, 수제. 수제버거 먹으러 안녕하세요, 황금돼지입니다. 오늘 굉장히 날씨가 춥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됐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기는 지금 뒤에 보시다시피 서울타워가 있고 여기 석촌호수 인근인데 여기 바로 이면에 근생 리모델링을 저희가 이제 PM을 하고 있어가지고 한번 나와봤고, 그냥 단순히 나와본 게 아니고 오늘 철거를 일부 하는데 사실 뭐 특별한 좀 철거입니다. 사람이 손수 이렇게 철거를 하는 현장이어서 한번 현장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와봤고 현재는 명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층도 원래는 식당이 있었는데 지금 명도가 되어 있고, 아직 요거 건축주분이 잔금은 안 쳤어요. 촬영일 기준으로 1월인데 아마 4월에 잔금이 예정되어 있고, 건물을 지으려면 3대 인허가를 받아야 돼. 그 첫 번째는 뭐냐, 건물을 지으려면 철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철거를 하기 위한 인허가, 즉 뭐 철거 심의나 뭐 신고나 그런 걸 해야 되고, 자, 두 번째, 철거를 했으면은 그 건물을 지어야겠죠. 지으려면 내가 이렇게 짓겠다라고 하는 건축 인허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건축 인허가랑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대수선을 이제 하겠다라는 이제 대수선 인허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건축을 할 거면 우리가 땅을 파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땅을 파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굴토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보통 잔금 치기 전에, 건물을 짓기 전에 이 3대 인허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 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요즘에 이제 건축비가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많이 하는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 세 번째인 굴토 심의는 일단 제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철거랑 건축 인허가랑 이렇게 두 가지가 남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신축을 할 때 뭐부터 하지? 땅을 먼저 사요. 땅을 먼저 사는데 자, 신축을 하려면 철거 먼저 해야 돼요, 인허가를 먼저 해야 돼요? 인허가를 먼저 해야 돼. 그렇지. 왜냐면 우리가 철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잔금을 치고 그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온 다음에 보통 부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매도자, 즉 그 건물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아직 다 잔금을 받지도 않았고 소유권을 넘기지도 않았는데 벌써 부신다고? 요거는 조금 애매한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저 땅을 아직 소유권을 가져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짓겠다라고 구청에다가 먼저 허가 넣는 거, 그거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오케이 되니까 신축할 때는 건축 인허가를 먼저 넣어. 철거가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자,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리모델링을 하려면 주택에서 근생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 대수선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내부에 있는 벽도 좀 철거를 해야 되고, 신축만큼은 아니지만 좀 철거를 할 게 있단 말이야.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대수선 하겠습니다 라는 게 나와야 거기에 맞게 뭐는 보강하고 뭐는 철거할 거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와줘야 뭐를 철거하겠습니다 라는 철거가 나오는 거지.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면? 그렇죠. 오히려 좀 복잡하네요. 그치, 복잡하지. 보통 신축은 건축 허가를 하고 이제 철거를 하는데 이게 바뀌어도 돼. 왜냐면 그래서 우리 요즘에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대주로 놔둔 상태에서 조금 나중에 이제 건축 인허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완전 별개예요. 인과관계가 없어. 그리고 심지어는 그래서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리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한다. 그래서 아무튼 이 현장은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오시죠. 아, 네.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날씨가 추워가지고 내가 또 이렇게 지금 이게 아직 그 대수선 인허가가 안 났잖아요. 네. 안 났는데 어떻게 벌써 철거를 하고 있는 거죠? 본 철거가 아니고 기존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를 진행을 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건축 인허가 심의가 된다고 하셔가지고 먼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대수선 인허가를 받으려면 용도 변경을 먼저 해야 되죠. 이게 원래 위층이 주택이었는데 근생으로 용도 변경을 하려면,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없어야 돼. 싸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가 뭐냐, 일단 여기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불법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용 주방이라든가 이제 뭐 그런 게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용도 변경을 하려고 보니 사실 기존 건축물에 조금 불법 구조물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철거하고 용도 변경하고 그 다음에 대수선 인허가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철거를 하게 되는 건데, 한 번에 하면 좋은데 이런 인과관계 때문에 이걸 앞단을 해야 되고, 어쨌든 철거할 때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아직 대수선 인허가가 나기 전이고 구조안전 진단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비가 올라갔을 때 이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밖에서 막 이렇게 중장비를 이용해서 철거하는 게 사실 쉽지 않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인력으로 철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비라고 하기엔 뭐하고 공구를 이용해서 오한마하고
뭐 바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수작업으로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철거비가 얼마죠, 그래서? 약 4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4년 전, 5년 전에 그 상가주택 지을 때 기존에 있는 2층짜리 건물을 다 철거하는데 2천만 원밖에 안 들었거든. 그 더 싸요. 장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작업으로 하는 게 더 비싸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건축주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비용이 더 늘어나는 거라서 저희가 이제 최대한 PM을 하고 있는 현장이라 우리 직원이랑 우리 시공사 대표가 나와서 직접 오한마 들어라. 그래서 인건비 줄여라 해가지고 직접 때려 부시고 있죠. 한번 가보시죠, 그러면 현장. 네, 원래 옥탑에 여기 현재 보시는 위치가 불법 건축물이어서 이 부분을 철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옥탑에 방이 2칸이 있었고 주방이 있었고 그다음에 계단실이 있는데 지금 계단실 코어 부분을 철거를 해야 되는지를 한 30분 후에 건축사 사무실에서 나와서 말씀을 해주신대요. 근데 오늘 목표는 일단 5층 전체 철거입니다. 사실 5층이 아니고 이제 옥탑층인데, 옥탑이라고 하면은 원래 이제 계단실만 해당되는 건데 지금 이 기존의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이 옥탑에다가 이걸 지금 확장을 해가지고 쓰고 있었고, 용도 변경을 하려면 이 부분이 없어야 된다고 해서 원래 이제 장비가 올라오고 진짜 이거를 신축처럼 철거를 하려고 하면 잭 서포트랑 이런 걸 한 다음에 다 부실 텐데 지금은 이제 용도 변경을 위한 철거다 보니까 아직 인허가가 아무것도 안 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일하는 분들이랑 오한마 들고 이 커팅기 가지고 다 자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거를 만약에 한 4천만 원 들은다고 했는데 그냥 전체 건물 신축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만 따진다 라고 하면 비중으로 했을 때 비중으로 했을 때 많이 비싼 거죠. 한 얼마 정도 비싼 거예요? 일단 장비하고 이 커팅기 쓰시는 분하고 하루 일당이 같아요. 근데 일 양이 달라지는 거지. 일 양이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그러니까 일당은 같은데 사람으로 만약에 10만큼 철거했어. 10을 했다. 그럼 장비로는 거의 한 150에서 200 차이 많이 나죠. 그러면 일당이 같은데 일 효율이 한 10배 정도 높다. 그럼 역산하면 가격이 10배 정도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네. 그렇게 생각해야죠. 장비의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세대에 잘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4천만 원인데 건물 전체를 부시는 거 중에 요것만 이제 비중을 해당된다라고 하면은 한 4, 500만 원 정도. 건물 전체 철거를 하면은 훨씬 더 저렴한 게 장비가 와서 부수면 이 완파하는데 한 3일이면 해요. 콘크리트를 다 잘게 부숴가지고 철근 같은 경우는 돌돌 말아가지고 또 고물상에다 팔고 그런 비용들 다 감안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참 이게 참 많아, 그치? 근데 이렇게 커팅기로 그냥 자르면은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철근들을 고물상에 팔 수도 없어요. 그냥 다 폐기물이야. 그러다 보니까 더 비싸죠. 안 그래도 철근가 비싼데 안에 한번 볼까 여기?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것도 보면 트루폼으로 해가지고 네. 이거 완전 다 가건물이잖아. 가건물은 여기까지고 뒤에 여기는 아니에요. 아, 여기가 이제 옥탑이었나? 옥탑이었는데도 사실 여기를 이제 주방이랑 이런 걸로 활용해서 쓰고 있었던 거네.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원래 싱크대가 있었고, 원래 여러분들 옥탑이라고 하면은 계단에서 올라와서 옥상으로 나가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사실 여기를 생활 공간으로 이렇게 바꿨던 거네. 그래서 5층에 여기도 이제 철거를 해야 되고 다 해야 돼. 다 해야 됩니다. 얼마나 걸려 이게? 열흘 정도 걸리고요. 건물 다 부시는데 3일인데 일부 철거하는 데만 지금 열흘 걸리는 거야. 수작업이니까요. 그러니까. 수제네, 수제. 수제버거 먹으러 나 여기 처음 와봐. 나 그때 안 왔잖아. 여기가 지금 2층인가? 그러니까 원래 2층인데 사실 여기도 지금 이 상태로 용도 변경하려면은 이것도 떼야 되는 거 아닌가? 어쨌든 근데 이거는 뭐 용도 변경이랑 이제 뭐 큰 이슈가 있는 건 아닌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여기 근생으로 다 쓰려면은 이거는 다 부셔야겠다, 그치? 자, 아무튼 이렇게 현장에 와봤고, 그 송파동 하면은 사실 석촌호수 이면이고, 여기가 뭐 강남처럼 유동인구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강남 3구 중에 하나고, 또 석촌호수, 그 다음에 이제 롯데타워라는 큰 테마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처로서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트렌드가 뭐냐면 건축비가 하도 많이 오르고 여러 가지 경기 침체도 있다 보니까 신축보다는 이제 리모델링을 많이 하는 추세이네요. 그래서 개발도상국보다는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활용하고 조금 대수전하는 그런 리모델링이 대세인 거는 맞긴 한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조건 싸다고 리모델링이 정답이다, 천편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뭐 이왕 같은 값이면 싼 게 좋긴 하겠지만 리모를 할 만한 건물이 있고 신축을 해야만 하는 건물이 있고 하니까 그거를 좀 잘 따져서 했으면 좋겠고,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이제 오늘처럼 조금 용도 변경이나 절차상 신축보다는 심플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공사비를 아끼려다가 일부 예상치 못하는 비용이 또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미리 다 체크를 하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더 얘기할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 투자는 결국에 땅을 보고 하는 거다. 그래서 자, 위에 있는 건축물은 그 땅을 보유하거나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건지에 대한 인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건축물은
감가상각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언젠간 노후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신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상품이다. 여러분, 그리고 요즘에 디벨롭 하거나 신축 리모가 조금 뭐 건축비도 오르고 뭐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견해들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 아파트 이사 갈 때 인테리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상가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손을 봐서 임차인을 갈아 낀다거나, 디벨롭이라는 큰 틀 안에서 봤을 때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어떤 행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수록 오히려 조금 더 능동적으로 상품을 마케팅화해서 더 상품을 가치를 높여가지고 더 수익을 내는 고민들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희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